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면 아마 그때가 경기가 아마 이제 다시 이제 살아나기 바로 초입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경기 둔화가 끝나고 나면 세계 경제가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의 코스피의 상승률은 지난 10년보다 더 높지 않을까? 근데 그때 이제 반도체 외에도 이 자동차 섹터도 앞으로 좀 유망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자동차는 특별하게 또 좋게 보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카 시대 때문에 그런 거겠죠. 우리나라 자동차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현대 기아차 쪽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이제 나오고 있고 기사들이 요즘에 이제 걔네들이 이제 주가가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부터 해가지고 얘네를 뭉쳐가지고 일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마트카 시장이, 그러니까 스마트카 전기차 시장을 보게 된다 그러면 아마 향후에는 미국이 제일 압도적으로 잘하겠죠. 뭐든지. 지금 그러려고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그 뒤따라갈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3위가 한국일 것 같아요. 지금 내연 기관차 1등은 토요타에 그 다음에 2등은 독일차 애들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유럽 애들이고 유럽 차고 그다음 우리나라가 이제 현대 기아차가 들어가고 그 밑이 중국 차냐 뭐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이게 거꾸로 될 것 같아요. 1등은 미국, 그 다음에 중국, 한국, 독일, 그 다음에 유럽, 일본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는 내연차에서는 일본이 가장 압도적이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부품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게 되냐 안 되냐 그게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 기아차가 반도체, 뭐 친구 반도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친구 그 2차 전지 있지 않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 경쟁력으로 지금 테슬라가 지금 가격 경쟁력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진율로. 근데 마진율에 거기 보면 운송 비용까지 다 고려가 돼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다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 나라에 비한다면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저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최근에 또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대기업들이 이제 뭐 연합구도를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는 삼성 그리고 기타 이제 전장 부품들은 LG 그다음에 뭐 배터리는 또 SK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삼성, SK, LG가 다 현대차의 그룹에 붙어갖고 확실히 야,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과거에는 막 경쟁하느라 바빴는데 맞아요. 이제는 진짜 국가 간의 경쟁 구도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서로 이제 협력해서 이러면은 현대차 그룹이 또 세계적인 기업으로 또 도약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기차 미국에서 판매량이 이제 테슬라 다음으로 높다고 하니까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뭐 우리나라 뭐 보면은 디자인도 빨리빨리 바뀌는 게 요즘에 추세인가 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매출하고 영향을 그대로 주고 이 어려운 시국에 주가가 우상향하고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그 업종은 지금 현재 올해는 작년하고 올해 봤을 때는 자동차 업종이 최고로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또 어떤 혹자는 경영자의 어떤 리더십과 능력이 잘 발휘됐다. 그러니까 3사 경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차가 좀 잘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뭐냐면 주가 상승률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길게 보면은 미국에 있는 테슬라하고 한국에 있는 현대 기아차하고 주가 상승률을 비교하게 되면 이건 좀 차이가 크겠죠. 한국에선 잘할 수 있어도 주가 상승률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주가 상승률로 비교한다 그러면 좀 안타깝지만 못 따라갈 것 같아요.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대표님 아무래도 투자자 관점으로서는 현재는 중소형주 대비해서는 좀 대형주 쪽으로 계속 포커싱을 맞추시고 계신 거네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경기가 둔화 시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둔화 시기에는 현금력이라든가 아니면 이 상황 앞으로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대형주로 투자하시는 게 훨씬 좋죠. 그다음에 얘는 경기가 살아날 때는 중소형주들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데요. 그 전까지는 대형주 장세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우리나라 시가총액도 그렇고 미국의 시가총액 보면은 대형주들만 지금 주가가 막 올라가지 그 중간 이하들은 많이 안 가거든요. 테마로 인해서 가는 건 있어서 그래서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이번에 한 요 상반기에
좋았던 경험들이 좋은 이 시장에서 이게 좀 약간 소외를 많이 받고 계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최근 관점에서 반도체, 자동차 외에 특별히 또 주목하고 계신 유망한 섹터가 있으실까요? 안 간 게 저는 네이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또 그 순환이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순환주, 막 2차 전지, 반도체, 뭐 자동차, 뭐 요즘에 또 조선주도 움직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걸 아직 안 움직이는 게 이제 네이버, 카카오인데 저는 하반기에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지금 안 움직여 지금 그러니까 그대로인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도 움직일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AI와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그 AI와 관련된 거는 계속해서 이슈는 계속 살아있을 거예요. 반도체가 살아있는 한 그건 계속해서 살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실제적으로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요? 그 AI와 관련된 그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데서도 어떤 형태든지 AI를 계속 그 오픈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오픈이 되면 하나의 또 이슈가 돼가지고 또 테마를 형성하고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되겠죠. 그리고 특히나 금리 또 실질적인 인하기가 왔을 때는 또 대표적으로 성장주가 네. 강한 모멘텀을 띠기 그렇죠.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기업들이 체질이 이제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생산 활동이라든가 어떤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광고라는 것도 이제 시작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또 거기에 이제 수혜를 받겠죠. 요즘에 이제 좀 힘들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시총상위 대형주 중에서는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신 제약바이오도 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가야 되는 게 맞죠. 원래 경기가 안 좋을 때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메리리치 투자식이라는 게 있는데, 경기 침체 기간에는 이제 필수 소비자하고 유틸리티하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은 올해는 말고 이제 경기 둔화 기간, 본격 둔화 기간 진입이 된 상태에서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어차피 제약바이오는 경기 둔화일 때는 좀 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 경기가 좋을 때는 안 가는데 경기가 나쁠 때 또 가는 경우. 왜냐하면 병원을 잘 안 가시고 약을 드시려고 하니까 제약 그 약에 대한 수요가 크고, 예. 또 그 다음에 큰 테마 중에 하나가 또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바탕 깔고 있고, 경기 안 좋을 때는 또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는 필수 소비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보다는 좀 내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근에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또 대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계속 커지고 있는 단계인데, 대만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이 요인에 따른 또 국내 증시에 대한 타격, 이 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이제 전쟁에 대한 이슈는 사실은 글쎄 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나 이런 건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하고 주식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드린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러나 이제 대선이 내년에 또 있으니까,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지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공화당도 공화당 나름대로 이 부분을 끌고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올해 종전이라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유럽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이 되게 되면 1200조 이상에 되는 어마어마한 재건 산업이 또 대기 중이고, 사실 또 우리나라 보면은 최근 들어서 재건과 관련돼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건설주들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게, 내년에 이제 종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내년 대선 문제도 있고 하니까 뭔가 해결되니까. 전쟁과 관련된 그 주식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먼저 이제 이런 그 올림픽하고나 이렇게 그 월드컵 관련된 그 전 세계적으로 그 굉장히 좋은 희망적인 빅 이벤트가 주식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이렇게 봤을 때 사람들은 이제 영향을 받을 것 같지만 사실 영향이 거의 없거든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전쟁 같은 경우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예. 끝나고 나서요? 네. 그래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오냐면, 그 놀라운 사실은 전쟁이 터졌을 때, 세계대전이나 이런 전쟁이 터졌을 때 봐도 주가 급락률이 굉장히 크지가 않아요.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지.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아까 이제 재건 산업이라든가 이제 돈이 많이 또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산업이 부흥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니까.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주가는 상승하고,
거의 상승한다 보시면 돼요. 거의 100% 상승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럼 얼마큼 상승하고 얼마큼 기간을 갖고 갈 거냐. 전쟁 기간이 짧으면 또 상승률도 짧은 것 같고 전쟁 기간이 길면은 상승 기간도 길고 이렇게 비례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면 아마 그때가 경기가 아마 이제 다시 이제 살아나기 바로 초입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경기 둔화가 끝나고 나면 세계 경제가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도 바뀐 거고, 그러니까 3차에서 4차 산업은 완전히 바뀌는 거고, 그다음 전쟁이 끝난 시점이고, 그때는 아마 금리도 인하가 돼 있을 거고, 그래서 전쟁 이후를 우리가 한번 기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아마 대만하고 중국은 아마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오늘도 기사 아침에 오면서 봤는데 미 재무장관인가 국무장관하고는 시진핑하고는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앉았는데 빌 게이츠하고는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친한 척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2차 전지도 중국의 2차 전지도 미국에서 이제 공장 지을 수 있게 허락도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쟁이 그렇게 쉽게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종전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앞으로의 세계 증시에 대해서는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대해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재건 관련된 모멘텀을 띈 예를 들어 건설이라든지 건설 기계 장비 이쪽 어마어마하겠죠. 그때 아마 되면 4차 산업은 이제 전기차 시대로 완전히 이제 그 대중화 시대로 가니까 어마어마할 것 같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거니까. 그 다음에 재건이 된다 그러면 유럽이 재건이 되는 거잖아요. 유럽 경제가 사실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경기가 성장이 안 되는데 물가만 올라가는 나라가 그쪽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재건 산업이 된다면 유럽 경제가 그냥 엄청나게 커질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미국의 경제, 그다음에 우리 아시아의 경제, 그다음에 유럽의 경제. 그러면 몇 년 후에는 우리가 지난 10년 전에 느꼈던 주가 상승률보다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우리나라도 그 안에서 확실한 기회를 좀 잡아야 되죠. 그렇죠. 예. 근데 또 긍정적인 거는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를 좀 보면 미국과 그다음에 유럽 쪽으로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계속 좋게 나오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말씀하셨던 전쟁 이후로 또 유럽에 대한 경제 흐름도 좋아진다고 하면 우리나라 역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영역이니까 기대를 걸어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증시 괜찮을 것 같아요. 지난 10년 전에 50%밖에 못 올랐거든요. 앞으로 증시는 좀 더 우리가 이제 IT만 강한 게 아니라 전통적인 제조도 강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결합이 되니까 건설까지 다 합치게 되면 앞으로의 그 코스피의 상승률은 지난 10년보다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증시를 속된 말로 박스피라고도 많이 불렀었잖아요. 계속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고 올라간다 하면 이제 반도체 위주의 강세 흐름일 때만 올라갔었으니까 다른 건 다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는데 얘가 떨어지면 상쇄되니까 지수는 멈춰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다 같이 가지 않을까.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반도체도 있겠지만 2차 전지, 자동차, 네, 맞아요. 바이오도 있잖아요. 네, 바이오. 그다음 최근에 또 굉장히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방산의 조선까지. 그렇죠. 지수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 전에 일방적으로 딱 IT만 그랬잖아요. IT만. 그러니까 50%밖에 못 간 거죠. 근데 얘네들이 다른 업종까지 다 같이 가준다고. 그러니까 지난 10년 전에 자동차도 못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코스피 지수, 예를 들어서 코스피에 난 ETF 하시겠다는 분들은 한번 기대해 볼 만하죠. 앞으로 진짜 우리나라 사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 증시가 좋은 건 또 자연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또 그만큼 좋다는 거니까. 그렇죠. 경제가 좋아야 또 우리 소득 수준도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여러모로 좋은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게끔 대표님께서 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강의하면서도 그렇지만 이번 장세 또는 앞으로 경기가 한 3, 4년 둔화될지 2년 둔화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때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참여하셔야 된다. 속된 얘기로 우리 예금하지 마시고 그냥 애플에 그냥 정리식 투자하세요. 이게 또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장을 참여 안 하고 그냥 또 몇 년 있다 들어오실 때는 이미 또 많이 올라간 상태니까 투자자라면 어려울 때가 오히려 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좀 냉철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올 상반기는 좀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는데 올 하반기는 또 쉬어가는 이제 또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 뭐 팔아야 되냐 안 팔아야 되냐 그런 문제 같지는 않아요. 이미 흐름은 우상향 흐름을 가고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상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정이라는 것도 반드시 있어야지만 그 주가는 또 다시 올라가 새로운 매수세가 또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의 조정 장세를 좋게 보니까 이 흐름은 계속해서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이렇게 오늘은 이닷 아카데미의 안동훈 대표님 모시고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또 대표님께서 개인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 행복 되세요. 되세요.